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말씀드렸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제인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네. 네, 네.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특별히 사실 이민법 관련된 것, 또 가정법 네. 관련된 그 도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알아듣기 제가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뵈면은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경험 없이 그냥 책으로 배운 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얘기가. 저희가 상담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손님들께서는 법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에서는 법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많이 하신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떨 때는 질문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먼저 하게끔 규정을 설명해드리고 또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것들이 많으니까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또 본인 상황에 맞는 거를 또 해석해주고 또 적용하면은 또 해결책이 모르고 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한인타운에서 낙하가 대법원 결정이 났는데 네, 또 네. 받은 사람들은 리뉴가 되는지 네, 신청 네. 안 한 사람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민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오늘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얘기하고자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다카의 자격 요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낙하하신 분들이 워킹 퍼밋 그 고용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알지만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받을 수 있다. 막 이 정도 그렇죠. 정보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데 부모가 이렇게 이민을 하시면서 특히 형제자매 이런 거는 막 12년, 13년씩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5살이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뭐 13년 후에 영주권 받을 때는 에이지 아웃이라 해서 21세가 넘으면 부모님한테 동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법이면은 뭐 어떻게 취업이 되는 그렇죠. 방법이 더 쉬운데 네. 불법이 되신 이후로 아, 다카를 신청해서 고용허가증을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만 찾고 있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취업 참- 이민이라는 거를 네. 해서 미국 내에서 인터뷰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 부모를 뭐 부양을 한달지 또 사회봉사를 또 많이 하고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인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 2세들 아니에요. 사실은 신분만 불법이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막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런 거는 뭐 석사, 박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수속 기간이 대략 한 2년에서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결혼을 누구랑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럼 다카가 뭔지부터 좀 네, 저희가 그러니까 좀 차근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 네, 네, 볼까요? 네. 다카가 네. 다카란 무엇이냐? 정확히 뭔가요? DACA라는 것만 아는데. 네, 다카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그의 첫 자를 딴 거예요. Deferred DACA. Action. 네, for Childhood Arrival. 그러니까 만 16세 전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야 돼요. Arrival. 그러니까 만 16세 전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6세 생년월일서부터 이제 낙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이후 네. 왜 들어오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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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2012년, 네, 2012년 6월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2달 후에 이걸 시행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때 자격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5일 2012년 그 날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지금 해당 사항이 있냐면은요. 네. 일단은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날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거꾸로 5년을 넘어가면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안 들어온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아, 네네. 예, 예. 네.
그리고 그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도 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네.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었어야 되고 아마도 앞으로 혹시라도 새로운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이 6월 15일 2012년에 발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불법 대통령이 이 프로클레메이션이라 그래서 이걸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했거든요.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시행 권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네네.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죠. 행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하는 날 갖고 있죠. 행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하는 날 미국에 또 있었어야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분이 그날까지 F1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16일 날 내가 학교를 안 가서 불법이 됐다. 이런 사람도 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오. 12년 6월 15일 날 이민상으로 12년 6월 15일 날 이민상으로 불법이라는 프루프 서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비자로 와서 무비자는 2008년 11월 정도 시행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무비자로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 규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 상태가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그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은 또 자격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F1인데 불법으로 일하고 뭐 세금을 보고해버렸다. 그럼 이민상 불법이 나고 국세청에만 세금 냈기 때문에 이민국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법이라고 네네. 다카를 신청할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어스하게 바이올레이션 되려면 F1인 경우에 유학생은 학교에서 세비스라는 전산 시스템에 이 학생의 F1 스테러스가 언제 전산 시스템에 이 학생의 F1 스테러스가 언제 종료, 터미네이트 됐다고 전산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게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불법인 거예요. 생각보다 수혜 받으려면 또 까다로운 게 예, 좀 그러니까 있네요. 어쨌든 다카수혜는. 어떤 네. 합법적인 신분도 가지고 있지만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에 동반했던 자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불법이 되면서 본인도 불법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H1인데 H1이 보통 6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6년 끝나고 다른 비자로 변경을 못해서 자녀가 H4거든요. 그럼 H4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준 H4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준 허가서에 있는 유효 기간이 끝난 이후를 이민국은 불법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민법상으로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년 H1으로 있는데 4년 반쯤 일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네. 네네. 그럼 일을 그만둔 날서부터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나카에서 이민국은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흔히 지금 처음 말씀하셨던 2012년도 6월 15일 기준으로 뭐 몇 세 이전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외에도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는 게 많네요. 생각보다. 네네네, 많네요. 생각보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네. 신청한 연령을 15세에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네네. 저희 사무실도 나카를 도와준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5일 2012년부터 접수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3세였다 내지는 뭐 7세였다 2살이었다 2살은 안 되겠네요. 5년은 살았어야 5년은 되니까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은 5살 넘은 사람들은 15세까지 기다렸다가 접수하도록 한 게 오바마의 이 다카 다카 시행령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시행이 언제까지 됐었냐면은 한 5년 정도 시행하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2017년 9월 15일 날 다카를 우리는 종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12년에 시행해서 거의 2년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금 시행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연방이 이렇게 연방이지만 연방도 이렇게 서큐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 그 연방 콜트에다가 이거는 불합리적이다. 이 시행 자체를 중지해다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 거죠. 현재 행정부가 네. 현재 행정부를 상대로 이런 그 단체나 주정부에서
소송을 한 소송을 거군요. 한 네, 거군요. 연방 정부를 소송을 한 소송을 거예요. 한 거군요. 이거를 네네네.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 음. 그래서 중단 선언 로우 콜트에서 다 일이 진행되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무려 2년 9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또 시간은 흐르는군요. 최종적으로 이 시행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민국의 행정명령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법원 법관이 9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법원 법관이 9명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존 로버트라는 분인데 워낙에는 이분이 보수 성향이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예상 밖으로 그냥 이게 부적절하다는 데다가 손을 들어줘서 5대4로 손을 들어줘서 5대4로 이게 지금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15, 16, 17, 18 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학 증명서 같은 걸 제출하고 그때 고등학생은 지금 벌죠. 네. 네. 그렇지만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2012년 6월 15일 그때 규정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접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중범죄는 무조건 안 되고요. 중범. 그러니까 뭐 펠러니. 네, 살인, 강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중범 판결을 받으신 분, 또 체포되신 분들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중대한 경범이라 그래서 한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음주운전 있잖아요. 아유. 네, 그거는 비용이. significant misdemeanor. 그러니까 중대한 경범. 경범이에요. 네네. 중대한 경범. 경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대한 경범은 하나만 있어도 다카 신청할 자격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야지만 되는군요. 네,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4차례 정도 갱신을 했는데 8년 동안에 네네. 한 번 받고 이제 3번 갱신해서 8년째 받으신 분이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때 다카는 거의 9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오, 예상 네. 인원은 그때 한 120만에서 130만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리뉴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이거를 더 이상 시행 안 하겠다, 면제하겠다, 때로는 추방 당할 수도 있다. 그거 리뉴하다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추방 당할 수도 있다. 그거 리뉴하다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네네. 이제 루머가 막 퍼지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보면은 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고 혹시라도 더 빨리 추방 받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갱신을 한 번 하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2번 하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제 다시 접수할 수 있나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이민국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네. 아무것도 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USCI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다카가 뭐가 바뀌었나. 들어가 봤더니 좀 새로 좀 바뀌었나요? 금요일하고 오늘 아침 사이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네. 금요일은 뭐 리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고 떠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하는 거는 2012년 6월 15일 규정에 따라서 갱신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갱신하라. 이거가 이제 새로 떴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추방 재판을 유예해서 받은 이 다카의 대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이 결정한 거는 이게 정확하게 법이 시행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도 행정부가 국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또 이거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APA라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이거에 의거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네. 그 이민국이 이 결정을 할 때 더 네. 이상 이제 중단을 하겠다. 이 결정을 할 때 그동안 정부에서 내린 결정을 믿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70만 명과 그 동반 가족들이 고용허가증도 받고 일도 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네네. 그렇죠. 또 젊은 애들은 계속 학교도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기여라기보다는 considerable reliance interest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원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정부의 결정을 믿고 음. 온 가족이 지난 8년 동안에 이제 믿고 약간의 그 루트 같은 걸 여기서 이렇게 창출하고 네, 네, 뿌리를 내린 거에 대해서 이민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폐지가 이거 그런 정부가 주는 신뢰도에 근거한 폐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네, 영어로는 이제 arbitrary and capricious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아유, 명확한 명확하게. 판단이시네요. 그거는 예. 사실. 네. 그냥 이거를 행정법에 의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거를 우리는 그만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만두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네.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 APA 규정, 행정법에 근거한 연방 소송에 관한 결정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이민국한테 여지를 준 거예요. 이민국한테 그 정확한 이유를 대면은 다시 볼 수 있을 일단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요번에 폐지하게 된 백그라운드나 정부의 메모랜담이 이런 문제 소지가 있고 그동안 그 쌓아왔던 그 considerable reliant interest 그거 다카와 그 가족들한테 쌓인 이런 것들을 약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들이 절차상 틀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 추후로 그런 것들을 다 설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헤드라인만 보면은 네. 다카는 이제 이겼어 다시 뭐 할 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이겼어 다시 뭐 할 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향후 미래에.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거 발표 나고 트럼프가 바로 트윗을 해서 조만간에 그러면은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트윗을 했지만 이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11월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이분 공화당도 75에서 80%가 이 드리머들은 구제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눈치를 좀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뉴하라는 것만 해도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교적 반가운 소식인 건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다시 발표하도록 오다를 했는데 어떤 시행안을 어떻게 할 건지 단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갱신하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갱신할 수 있느냐? 그 네. 점은 잠시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예, 다카 이야기. 다카를 어떤 네. 자격으로 이제 또 갱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종 종합법률 혹시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 법률 문제로 또 특히 이민법과 가정법 관련 문제로 또 통화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번호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가요 213-738-0928번입니다. 213-738-0928 제인정 종합적 법률 338-0928 제인정 종합적 법률 사무소입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다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이제 신청하는 리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갱신이 가능하다고 이민국의 사이트에 떠 있기 때문에 네. 갱신은 언제 하느냐면은요. 워킹 퍼밋을 그 I-821D라는 양식하고 같이 한국말로는 다카가 이제 청소년 추방 유예거든요. 네. 그거를 신청해서 한 번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이 있는데 이민국의 그 갱신해주는 기간이 120일 이내에 일반적으로는 결정을 해주는데 접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에서 150일 사이에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카를 한국 분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통계 자료 보면은 처음에는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됐는데 꽤 많은 분들이네요. 네네. 그 중에서 네네. 아마 한 25% 정도가 약간 갱신을 포기하시고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까지 고용허가증을 다카 통해서 갖고 계신 분은 대략 6,000명. 꽤 많으시네요. 네, 아마 그 중에 제 생각에 30% 이상은 LA 지역에 거주하고 요 계신 분일 것 근처에. 같아요. 네, 왜냐면 LA에 이민자들이 아주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갱신은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분은 지금 현재는 무조건 하실 수가 있어요. 리뉴를 네, 할 수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 150일 전서부터 받아주거든요. 네. 그리고 12억 불 그 예산 부족이 아직 연방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연방에서 12억 불 예산 보조를 못 받으면 8월 1일서부터 70%의 이민국 직원이 14,000명 가량의 지금 레이오프 될 예정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일이 최소한 2배 이상 늦어질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갱신하셔야 될 분은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갱신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다카가 리뉴를 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장받았던 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 네. 이런 분들도 요번에 갱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타임리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네. 끝나기 전에.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번도 신청 안 했던 사람들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시에 그 시행했던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뭐 메세 그 전에 맞습니다. 몇 년 있어야 되고 요 기준이 다 충족됐지만 계속 그냥 불법으로 지금까지 있던 분들 네, 그런 그때 분들은 또 하실 수 하실 있다는 수 거예요? 있다는 거. 법적 판결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법적 신청. 효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때 네네. 또 나이가 15세가 안 돼서 접수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7살 먹은 다카 수혜자는 지금 15살이 된 거예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7살이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5세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청도 법 중에도 다카가 불법인데 추방 재판을 유예해서 고용 허가증을 내준 거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불법을 1년 이상 하면 해외에 나가면 10년을 못 오는 입국 금지 조항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다카를 받은 학생 중에 에듀케이션 공부를 하러 가신 분, 해외 가신 분 저희가 포럴 비자 받아서 해외 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들어오게 해줬거든요. 예외 조항이 또 있었군요, 마침. 네, 그러니까 10년을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민국에서 미리 포럴 비자라는 걸 받아가지고 나가면 불법이었지만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 안 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포럴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네. 또 휴메니테리안 리즌이라 해서 본인은 여기서 뭐 고모집 이모집에 살다가 뭐 이제 조기와 갔다가 뭐 불체자 된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산천이 그리워서 놀러 가겠다 이런 건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브로드 가는 거나 또 부모가 이머전시 뭐, 네네. 정당한 네네. 이유사. 네, 그런 분들은 다카 허가 기간 중에 포럴 비자를 받아서 해외를 갔다 오는 게 다 가능했는데요. 변호사 협회에서 갔다 오는 게 다 가능했는데요. 변호사 협회에서 리커멘드 하기는 나가는 사이에 이민국이 무슨 일을 또 벌릴지 조치를 취할지 모르니까 모른다. 저희의 리커멘데이션은 일단은 안 나가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이 포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나갔다가 뭐 다시 우리는 안 그러네요. 받아준다 이렇게 하면 나갔다가 뭐 다시 우리는 안 그러네요. 받아준다 이렇게 하면은 공항 입국이 안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네. 포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지는 않아요. 네. 뭐 좀 까다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커멘드는 하지 않고 위험 부담이 다카가 왜 중간에 또 갱신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DY 없었는데 다카를 갱신할 때마다 다 지문 조회를 했거든요. 지문 조회는 왜 하는 거냐면 크리미널 기록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범죄 기록이. 예.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3월 10 중순서부터 지금 이 지문센터도 다 문을 닫아서 요즘의 이민국은 우리가 영어로 리프레시 지문을 다 채취를 해놨잖아요. 1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고 한 번 지문 채취를 이민국에 해서 지문을 남겨놓으신 분은 이민국이 알아서
제가 보면은 그 지문값은 다 받으시고 이민국이 네. 컴퓨터상으로 리프레시해서 그 범죄 기록이 그 사이 있나 없나는 컴퓨터상으로 리프레시해서 그 범죄 기록이 그 사이 있나 없나는 지문이 바뀌지 않으니까 네. 리프레시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갱신이 안 되는 분은 주로 크리미널 사유 때문에 갱신 안 된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스틸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그 다카로 고용허가증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네. 어? 합법적인 신분은 궁극적으로는 행정부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가 드림 법안이라는 게 정식으로 통과해야지만 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네, 네, 가족이나 취업이민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미리국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entry without inspection이라 해서 EWI라고 그 얘기하거든요. 전문 용어 있는데요. 담치기라고. 네네네. 옛날에 우리 학교 갈 때 네. 지각하면은 혼나니까 담 넘어가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담치기라 그러거든요. 네, 네. 뭐 있고요. 네, 네, 차 네. 트렁크에 숨어온 사람도 있고 네, 걸어온 네, 사람도 있고 차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그 안 주죠 그거는요 신분 그런 분들. 그런 주나요? 분들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을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 기억에 무비자가 된 게 2008년도 11월 정도예요. 네. 2008년도 11월 정도예요. 네네. 근데 이게 6월 15일 2007년 이전에서부터 미국에 와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다카에 해당 사항 있는 분들은 무비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옛날에 비자 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비자가 엑스파이어 된 이후에 비자 엑스파이어가 6월 15일 2012년 이후에 분들은 지금 신청할 자격이 있으신 건데 네. 하여튼 시민권 합법으로 들어오신 분은 무조건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경우만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합법 들어온 어떤 근거가 있는 분들, 입국 네네네 근거가 있는 입국 분들. 그러니까 합법으로 그러니까 그걸 인스펙션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without inspection이 우리가 얘기하는 USCIS의 인스펙션 안 받고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입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주권자랑 그럼 결혼하는데 항상 시민권자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자 찾는데 조건 거는 게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네. 상담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드립니다. 영주권자랑 결혼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다. 유학생하고 결혼하도 상관없다. 네. 영주권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 이제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일부러 한국에 나가서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네요. 601A 뭐 provisional waiver라 그래서 10년이나 3년 모도는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받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네.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한참 설명해 떨어져 있어야 드리는데. 되네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영주권자랑 결혼하셔도 되고 또 부모가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가 돼야지 미혼 자녀를 초청하면은 더 빨리 영주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가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보다 최소한 10개월 이상 더 빨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다시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하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하고. 네, 그거는 가족 초청에 이제 코타가 있어서 네네. 우선 순위 날짜가 풀려야지 인터뷰할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 아이들이 에이지아웃이라 해서 21살이 넘어서 못 받은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럼 엄마 아빠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미혼 자녀 초청을 하면은 지금 현재 코타가 한 5년 2개월 정도밖에 밀려거든요. 네. 그래서 5년 2개월 동안 합법인 사람은 당연히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고 또 네. 불법이었더라도 해외에서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받아서 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해갖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얘는 이제 21살 넘었으니까 안 돼. 내지는 불법이니까 지금 소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랑 문제가 상담 됐구나.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아유 길이 있는데. 주변 동네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네,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주로 들으시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 에이지아웃해서 낙하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러네요. 그 중에서 결혼 이외에 부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이면은 반드시 영주권 시민권 받자마자 바로 초청하면 시민권자 기혼 자녀는 대략 6년 정도 기다리면은 문호가 풀리고요. 네. 영주권자 미혼 자녀는 5년 2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안에 이렇게 문호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불법인 사람은 여기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신청 자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는 청원서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불이익을 준 역사가 없고 제 생각에 앞으로도 그런 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한테 왜 안 했냐고 제가 여쭤보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한테 왜 안 했냐고 제가 여쭤보면 그거 잘못 이민국에 넣었다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냐. 문제가 될 것 그럼 같아요. 걱정들 하시긴 뭐 하시는 근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네. 했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진짜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초청을 해놓은 걱정은 진짜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초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면은 좀 스탠다드가 높죠. 낮으면 누구나 다 법을 안 지키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다카 청소년 유해 대상자들이나 또 16세 이후로 와가지고 영주권 신청도 아예 못하고 다카 시민권자 배우자 찾는 길이 하나의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말씀 좀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특히 다카는 고용 허가증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왜 고용주한테 실력을 인정받고 또 신뢰를 쌓으신 분들은 일하면서 취업을 도와달라고 실력을 인정받고 또 신뢰를 쌓으신 분들은 일하면서 취업을 도와달라 그래야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일 안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그러면은 더 도움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할 자격만 없는 거지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받고 이민청원서 하는데 노동국, 이민국이 다 불이익을 제가 32년 정도 일단 불법이더라도 세금 잘 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웬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부모하고 실제적으로는 떨어져도 그냥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런 페인 앤 할십이 있어야 돼요. 신청자가 아닌 qualifying relative라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네. 다 제외시켰고요. 그냥 부모나 배우자가 qualifying relative예요. 그렇죠. 자녀는 왜 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남미에서 온 뭐 멕시코, 과테말라, 뭐 남미에서 온 뭐 멕시코, 과테말라, 뭐 니카라가, 엘살바도 여기 와가지고 결혼 안 하고 자녀들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자녀하고 관계가 되게 가까운데 자녀를 통해서 이런 사면을 받게 하면은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녀를 애초에 다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랑 같이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보태더라도 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기록을 다 남겨서 본인이 뭐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는 들어주지 않아요. 진술서를 쓰긴 쓰지만 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나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이민 신청자가 한국 가서 10년을 못 오게 되면 무슨 극심한 고통에 처하는가. 근데 아프지 않은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놓을 수 있을 수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커뮤니티 봉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지 나중에 사면을 받아서 제가 30여 년 일했는데 사면이 한 번밖에 없었고요. 245 I 조항이라 그래서 벌금을 내고 불법인데 인터뷰하는 법은 98년도에 한 번, 2000년 12월에 한 번 통과해서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2001년 4월 30일 이후로 한 번도 농장 사면, 일반 사면을 지금 정부가 통과해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4년도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민권자랑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일하는 고용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자격을 갖추는 그 웨이버 준비를 잘 하셔서 10년 못 오는 거를 떠나기 전에 인민국에서 미리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가서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그것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네. 미리 다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비자도 내줄 수 있고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트럼프 정부가 좋아하는 걸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도 스템 메어리야.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네네네. 매트메틱스, 뭐 엔지니어링 이런 공부하면은 되게 더 이롭고요. 이공계 쪽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제 월급이 아주 많이 받거나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고용력 창출하는 것을 크레딧을 많이 줍니다. 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20명을 지금 쓰고 있다. 미국 사회에 많이 기여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고용 공부도 창출.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낙하받고 해서 뭐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갖고 많이 있는데 있겠네요. 한 그럼요. 90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 직업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푸드 서플라이 계통에 일하는 사람, 또 헬스, 또 환경, 인바이로멘탈,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미국이 환경, 인바이로멘탈,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미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알아서
다시 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영사가 아마 질문을 네. 경영학 공부한 사람한테 10개 물어보면 3개밖에 안 물어본다고 해야 되나? 법이 틀린 건 아닌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좋아하는 유형의 공부를 한 사람이 취업 이민할 때도 이로운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듣다 보니까 끝내야 되는 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저희가 푹 빠져버렸네요. 광고도 좀 네. 해야 되고 하니까. 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가정법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민법의 미래를 이 신분과 관련된 거 결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막혀 있는 길이 좀 또 보이실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제인정 변호사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네. 2주 뒤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3-738-0928